안녕하십니까 여러분. C언어 10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주 강의 하기 전에 먼저 8주 과제가 조금 여러 사람들한테서 NG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8주 과제를 먼저 되돌아보기를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 기간을 정해서 매주 과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간 안에 아예 내지를 못하신 분들은 기간이 지난 이후에 1회 한해서 과제를 내시면 제가 점수를 드리는데, 기간 안에 받은 사람들 받은 거에 절반의 점수를 드리고 있어요. 즉, 한 번 제출했는데 NG면 0.5, OK면 1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기간을 완전히 놓치신 분들, 지금이라도 점수를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제를 내주시기 바래요. 그렇지만 NG 받았다고 해서 기간 만료된 과제를 다시 내시지는 마세요. 그때는 채점을 안 합니다. 한 번만 채점해 드려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제가 지금 8주 같은 경우에 자료 구조하고 C언어 양쪽의 과제를 다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해드리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풀이가 나간 과제에 한해서는 점수가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풀이를 다 해드렸는데 그거를 적어서 내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8주 과제에 대해서는 기간 경과에서 내시는 거에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8주 과제를 한번 볼게요. 교재 618페이지 8번 프로그램을 아래 주어진 조건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 적어 놓은 말만 보고 작성을 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온을 처음에 끼워 넣지 않고 그냥 내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 문제의 의도는 618번의 페이지에 8번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거기에 제가 이러한 힌트를 준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구조체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하세요 라는 거예요. 위 두 개 구조체를 포함하는 구조체 카를 선언해라. 그럼 구조체 카가, 자, 지금 선언하면서 해봅시다. 스트럭트 카를 선언하는데 두 개의 구조체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긁어다가 놓겠습니다. 사용하려고요. 구조체 카 타입의 변수 C1을 선언하는데 선언문에서 초기화하여 교재의 첫 번째 내용과 첫 번째 내용 홍길동 있는 그 줄하고 똑같게 만드시오. 그랜저 GT 항목이라고 썼네요. 그 다음에 구조체 카 타입의 두 번째 변수 C2는 선언하는데 선언문에서 초기화하지 말고 실행문에서 항목 하나씩 값을 대입하여 교재의 두 번째 내용 인피니티 항목과 똑같게 만들어라. 그러면 여기에서 스트럭트 카를 선언하고 이거에 해당되는 변수 C1, C2를 만드는데 C1은 초기화를 하라는 얘기고 C2는 이 아래서 실행문을 통해서 초기값을 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문제에서 이제 제2 워드 파일에서 다 얻을 수 있는 정보인데 이제 618페이지 08번에 뭐가 있나 봐야 되겠죠. 문제를 봅시다. 교재를 펴세요. 8번 다음 내용을 참고로 구조체 카를 정의하고 자동차 두 대를 선언하여 적당한. 다음에 구조체 카 멤버의 구성은 연식 제일 왼쪽 칼럼, 차종 두 번째 칼럼, 등록 주인 세 번째 칼럼인데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이 중요해요. 등록 주인은 세 번째 칼럼이에요. 공용체를 이용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구조체 펄슨을 이용하고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 이름을 입력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카에 첫 번째 항목 일단 넣읍시다. 연식, 연과 월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연식은 이걸로 하면 될 거예요. 연식 뭐라고 할까요? 데이트 앞에 언더바 붙일까요? 예.
Y 데이트라고 합시다. 연식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종류에 대한 거는 문자열로 하면 되겠죠. 문자열로 뭐 카인드 해서 20 정도 하면 여기에 있는 걸로 보건대 합당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칼럼은 유니온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니온 이름은 중요하지 않죠. 다만 이 유니온 자체에는 이름을 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유니온의 이름을 뭐라고 할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부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은 생략. 그런데 이 유니온 자체의 이름, 이 부분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꼭 주도록 합시다. 줘서 한 레벨 더 내려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시하도록 해요. 그럼 이 유니온이 대표하고 있는 것은 등록 주인이니까 마스터라고 합시다. 마스터 안에는 스트럭트 펄슨이 한 항목 차지해야 되고, 왜냐하면 개인일 때는 이걸로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개인이 아닐 때는 그냥 문자열을 넣으면 되겠죠. 컴퍼니 개인이 아니고 회사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조체 잡는 부분은 이렇게, 이건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주어진 거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 구조체는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교재와 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다 충족하는 구조체가 선언되었어요. 그럼 다음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죠. C1의 내용을 선언문만 이용해서 교재에 있는 거랑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안에 첫 번째는 구조체가 하나 들어가 있죠. 이거. 그 다음에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죠. 요거. 그 다음에는 유니온이라는 것은, 자 여기 봅시다. 20번 줄을 컨트롤 X해서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할 경우에 C1이라는 변수를 선언하면서 초기화하는 문장으로, 이 초기화하는 문장에서 교재에 있는 홍길동 011-1111- 이 내용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니온은 첫 번째 항목을 이용해서만 초기화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면 C2는 실행문을 이용해서 값을 넣고 C1은 선언문에서 초기화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C1이 가지는 항목을 초기화할 수 있게끔 반드시 유니온 안에서 이 펄슨 항목을 자, 펄슨 항목을 첫 번째 항목으로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목은 여기 펄슨을 넣을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차례대로 넣어 봅시다. 2012-09 이렇게 넣고 090 다음 여기에다가는 그랜저 GT라고 넣으면 되겠죠. 라고 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 구조체 타입 요거에 해당되는 걸 넣어야 되니까 문자열 3개, 이름, 텔, 어드레스 이렇게 3개를 넣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선언에 의해서 되었죠. 그 다음에 C2에는 실행문을 이용해서 여기 내용하고 똑같이 넣으라 그랬죠. 그러면 C2에다가 연식에 2013년을 넣는 건 어떻게 하죠? C2에 Y 데이트에 year에다가 2013 이렇게 넣고 C2에 Y 데이트에 month에다가 4 넣고, 다음 C2에 어디다가 kind에다가, 이거는 스트링 카피해야 되죠. kind에다가 뭐라고? infinity라고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C2에 어디다가 똑같이 스트링 카피해야 되죠. 그런데 C2에 어디에다가 유니온 중에서 지금 이런 유니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중에서 컴퍼니에다가 인피니티라고 넣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C1은 선언문에서, C2는 실행문을 이용해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확인하려면 제가 이걸 출력하라는 말은 안 했으니까 여기서 확인을 하면 되겠죠. 실행한 다음에 네, 브레이크 포인트 잡힙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서 안 보이네요. 자, C1 이어 먼스, 그 다음에 카인드, 마스터 항목 이렇게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C2 봅시다. C2도 이어 먼스, 카인드, 그 다음에 마스터 항목에서는 마스터를 보려는데 안 보이네요. 마스터 항목에서는 펄슨 말고 컴퍼니를 봐야 되겠죠. 컴퍼니에 보면 인피니티라고 잘 들어있어요.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기를 원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2번, 3번 제출을 하시고 OK를 못 받은 분들도 좀 많이 있어서 특별히 8주 과제를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10주 수업 나가 봅시다. 644페이지 제목을 먼저 봅시다. 포인터 전달과 반환이에요. 함수에 넘기고 받는데 함수에 넘길 때, 즉 매개 변수로 포인터를 준다. 그 다음에 반환이라는 것은 함수의 반환값으로서 포인터를 사용한다. 이런 의미에서 포인터의 전달과 반환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먼저 반환값은 잠깐 잊어버리고 바로 다음 예제에서 나와요. 지금은 포인터 값을 전달해서 그 포인터 값을 이용해서 결과를 돌려받는다. 이 부분에 집중해 봅시다. 함수 프로토타입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은 이 포인터를 바깥에서 제공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깥에서 이 포인터를 제공하는 함수, 그러니까 콜러와 콜리가 있다. 호출하는 자와 호출되는 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여기에서 메인이 콜러죠. 그 다음에 애드가 콜리예요. 그러면 콜러 입장에서는 여기에다가 주는 이 주소에 대한 본 메모리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인테저라는 타입, 인테저 포인터가 아니라 인테저라는 타입의 메모리를 콜러는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확보하고 있는 그 메모리, 그게 할당받은 것이건 선언한 것이건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그 메모리의 주소를 여기다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콜러와 콜리가 같은 영역의 메모리를 바라보면서 바깥에서 안으로 그 값을 전달할 수도 있고 안에서 밖으로 그 값을 전달할 수도 있고 상호간에 전달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콜바이 레퍼런스다라고 배웠어요. 그럼 봅시다. 메인 함수에 m, n, sum 이렇게 세 개의 인테저 타입이 있어요. 그 중에 mn에다가 정수를 입력받아서 값을 채웠고요. sum은 계속 0이에요. 이 상태에서 add를 호출하는데 mn은 그냥 콜바이 밸류니까 값이 전달되고 끝납니다. 그런데 sum이라는 것을 콜바이 레퍼런스로서 주소를 add에다가 넘기고 있죠. 그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상기시켜 봅시다. 콜하는 쪽에서는 여기에 전달하는 자기가 주소를 전달하고 있는데 뭐의 주소를 전달하고 있느냐?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메모리 영역에 주소를 전달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sum이라는 거는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로서 확실하게 메인 함수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영역인 거죠. 그 메모리 영역에 주소를 넘기고 있어요. 잘했죠.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add 안에 들어가서 보면 자기가 전달받은 주소를 역참조해서 그 자리에다 뭘 썼어요. 써놓으면 그거를 add 함수가 반환, 여기서 반환되죠. 반환되어서 add 함수의 뭐 이런 인자건 지역 변수 여기는 없지만 지역 변수건 스택에 있던 값이 다 날라가도 add 함수가 이 psum의 간접 참조, 역참조된 위치인 여기다가 써놓은 값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겠죠. 그래서 그 값이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면 m 플러스 n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동작하는지 요것만 봐서 일단 이해가 100%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네, 이대로 한번 제가 여기다 미리 타이핑을 해놨어요. 이대로 수행해 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볼 거냐면 여기하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아 볼게요. 그럼 add 들어가기 전에 sum이라는 것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조사식 들어가서 여기서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um의 주소를 확인해 봐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 133F, 133 FB 에코 C 이렇게 되어 있죠. 133 FB 에코 C예요. 잘 기억해 두시고 계속 자 여기서 psum이 여기 주소를 보세요. psum에 나타나는 주소 133 FB 에코 C 좀 전에 봤던 그 주소죠. 메인 함수에서 sum의 주소가 바로 add 함수에서의 psum 값이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역참조한 장소라는 것은 바로 메인 함수의 sum 위치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코드를 만들어서 이 코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모양이 내가 생각한 거랑 같은지 다른지 확인할 때 디버깅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넣었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F10으로 한 스텝씩 가서 두 정수의 합 어떻게 뿌렸나 봅시다. 3하고 5의 합 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스 확인하는 것까지 해봤어요. 다음 예제 들어가시기 전에 이 단계까지 완벽하게 이해합시다. 자, 다음에는 644페이지의 제목에 있었던 포인터 전달과 반환에서 전달과 반환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예제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좀 전에는 포인터 값을 함수 안으로 전달만 해서 이 포인터 값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다가 값을 쓰면 그것을 콜러 함수에서 읽어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전달받은 포인터 영역에다가 값을 쓸 뿐더러 거기에다가 그 포인터 값을 다시 반환을 해준다. 뭐하러 이렇게 하죠? 뭐하러 이렇게 하는지 한번 가봅시다. 자, 먼저 add 함수만 생각해 봅시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거랑 똑같은 형태예요. 두 개의 콜바이 밸류에 해당되는 인자를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인자는 콜바이 레퍼런스 하려고 메모리에 주소를 번지수를 줬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번지수는 반드시 콜러 함수에서 확보한 메모리 영역의 번지수를 넘겨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add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봅시다. 콜러 함수에서 mn은 물론이고 sum이라는 영역도 자기가 확실히 확보를 해놓고 그 sum의 주소를 지금 add로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결과값을 받아냈죠. 그런 다음에 그 결과값을 출력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밑에서 이렇게 이 결과값을 확인하면 되겠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기에서 이 장소에다가 값을 써주기도 하고 하면서 동시에 이거를 반환을 해주면
반환을 해주면 그럼 여기서 뭘 반환하면 되죠? 그냥 psum 이렇게 반환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거의 타입이 인테저 포인터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psum을 반환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또 별다를 거 없어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바뀌냐 하면 이거를 바로 여기에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쓰면 타입이 맞지 않죠. add의 타입은 뭐예요? 함수의 타입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함수의 반환 타입이 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함수의 타입이 되는 거예요. add의 타입은 인테저가 아니라 인테저 포인터예요. 그거를 역참조해야 인테저가 나오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지우면 돼요. 즉, 이 반환값을 당장에 한 번 이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문장을 쓰지 않고 한 문장 안에서 함수 호출해서 바로 그거의 결과를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용이라는 건 여기선 단순한 출력이지만 이 결과값을 다른 함수에 입력으로 넣을 수도 있고 다른 연산의 피연산자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어쨌든지 그런 것을 여러 문장으로 나열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그게 다른 점인 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좀 전에 두 문장으로 해야 되는 예를 보였었고 이제 한 문장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용하는 것까지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게 예를 보였어요. 이 함수 봅시다. 똑같이 했죠. 두 개 콜바이 밸류를 받아서 한 개의 콜바이 레퍼런스에다 값을 넣고 그의 주소를 반환했어요. 호출하는 쪽도 봅시다. 여기 diff 자기가 마련해 놓은 자리를 줬죠. 그 다음에 mn 값을 줬어요. 다음 멀티플라이 봅시다. 똑같은 모양으로 생긴 것 같지만 살짝 달라요. a, b를 줬어요. 결과되는 건 안 줬네요. m하고 n을 그럼 여기는 콜바이 밸류밖에 없어요. 콜바이 밸류로 두 개를 줬어요. 그거를 멀트에다 넣고 멀트의 주소를 넘겼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자, 이 타입 맞아요. 지금 인테저고 주소니까 인테저 포인터 타입 됐고 인테저 포인터 타입을 반환하게 되어 있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인테저 포인터 타입 받아서 그거를 간접 참조해서 값을 썼으니까 맞는 것 같죠? 뭐가 틀렸죠? 함수에서 포인터 값을 반환하려면 이 주소는 호출되는 쪽 함수의 지역 변수여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함수가 반환되는 순간에 이 멀트라는 값은 스택에서 없어지죠. 그런데 지금 이 함수에서 반환하는 것은 멀트의 주소예요. 즉 반환됨과 동시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된 영역을 여기서 역참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수에서 반환하는 이 번지수는 자신이 전달받은 즉 자신의 콜러 함수 이 상위 함수죠. 콜러 함수가 준 포인터를 넘겨주던가 아니면 받지 않고도 넘겨주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 함수 안에서 할당 받아서 그 할당받은 메모리에 뭐라고 쓰고 그 메모리 번지수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경우는 괜찮은데 이 함수의 인자로 받은 변수라든지 자신의 지역 변수 이런 스택상에 생겨서 이 함수의 반환과 동시에 쓸모 없어지는 영역 그런 영역에 주소를 넘기면 안 되겠어요. 이거는 함수가 어떻게 호출되고 반환되는지 그 원리를 이해를 하신다면 왜 안 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빨간 줄 하나도 안 갔죠. 컴파일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를 수행하면 이 자리에서 다운됩니다. 네, 요렇게까지 여기까지 해서 645페이지 646페이지 예제를 마치겠습니다.